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언제부턴가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삼성은 D램을 정말 잘 만들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D램을 만드는 삼성, SK, 마이크론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의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D램에서도 업계 최초로 2019년에 EUV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A D램, 1A D램에서부터 EUV를 했는데 1A D램에서는 내가 최고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영현 부회장이 작년 6월 달에 이 반도체 부분에 그 부문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D램을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질문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삼성전자 D램을 잘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가지입니다. 기술력, 수율, 안정성, 고객 신뢰. 이것만 된다 그러면 뭐 우리가 다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삼성의 뭐 주식이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알 거는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D램을 생산을 하는데 자신감인지 아니면 무리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삼성전자가 D램을 잘 만들고 있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D램이 불량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 3년도 더 됐습니다. 아마 거의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DDR5가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크레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가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냥 이 D램의 설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닌 거죠. 그래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EUV가 혁신인지 무리수인지 지금 보면 무리수였다는 게 맞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EUV를 도입해서 1A 공정에 도입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정이 수율과 이제 속도를 높이고 미세 공정 경쟁에서 뭐 경쟁사를 앞지르는 그런 전략을 썼지만은 실제 양산 과정에서는 발열, 누설 전류, 수율 불안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EUV를 너무 일찍 이제 도입을 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가고 공정 안정화가 덜 된 상태에서 양산을 밀어붙인 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그냥 결국 터져버렸냐? D램을 팔아먹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HBM3E 12단을 하면서 여기서 같은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1A 기반의 D램을 가지고 HBM3E 12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중간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 업계의 중력분이 임원분입니다.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스타트업 중에서 리벨리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삼성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리벨리온이 만드는 게 레니게이트라는 이제 GPU인데 NPU죠. NPU인데 거기에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회사에 같은 종류의 D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LPDDR이겠죠. 들어갔는데 이 발열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손을 얹어 본 거죠. 손을 얹어 보니까 마이크론은 미지근하고, 제가 워딩을 더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은 손에 화상을 입을까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라서 레니게이드에 삼성 D램은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SK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A가 이제 여기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1B가 정말 잊혀진 물건이에요. 그래서 1A를 가지고 EUV를 세계 최초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발열, 누설 전류 문제가 계속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이런 문제가 1A, 1B, 1C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수율이 불안정하고 초기에 60% 지금 70%, 1C도 지금 뭐 수율이 지난주에도 신문에 나기를 뭐 70% 된다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걸 취재한 기자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소규모로 했을 때는
70%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량 그러니까 삼성이 원C D램을 하려면 HBM4에다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갔을 때는 수율이 50%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이제 공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은 굉장히 원A, 원B, 원C가 지금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는 지금 원B가 주력이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B가 주력입니다. 그리고 원C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원C를 가지고 이제 그 DDR5 아니면 LPDDR, GDDR 이렇게 순서로 넘어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사 대비해서 삼성의 원A, 원B, 원C조차도 아직까지 D램이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교 핵심 그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에게 뭐 EUV도 가장 빠르게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삼성은 파운드리까지 하니까 EUV 숫자가 많죠. 한 50대는 좋게 넘을 것 같고 하이-NA EUV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대당 5천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율은 낮습니다. 더 발열, 전력 효율은 높아요. 발열이 많으니까 전력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발열이 높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21년에 EUV를 도입을 했고 대략 한 20대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내년인가요? 20대 더 추가해서 40대를 한다고 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2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히로시마 팹에 있는데 테스트 중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율이라든 거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다 매우 높습니다. 80% 이상씩 입니다. 제가 마이크론의 그 수율은 뭐 98%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LPDDR5X를 얘기를 합니다. LPDDR5X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갤럭시 S26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서 한번 비교하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표를 봤을 때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D램은 신뢰도가 그렇게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D램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더 비싼 장비, 더 좋은 장비 그래서 이걸 갖다 넣으면 더 좋게 나왔어야 되는데 EUV 공정 도입을 너무 서둘러 하지 않냐 설계가 좀 덜 됐는데 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서두르진 것은 아닌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론은 가장 늦게 EUV를 도입을 하면서 공정 설계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3사 중에서 가장 그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결과적으로 공정 안정성보다 기술 과실을 위한 선택, 돈이 많으니까 EUV 뭐 이렇게 초기 EUV는 뭐 한 2,500, 3,000억 정도 되고 지금 하이-NA EUV는 5,000억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공정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장비를 도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전문가를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EUV를 지금 히로시마 팹에 도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기술자를 딱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SML의 그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그 마이크론의 담당자한테 기술을 이렇게 전수를 해주죠. 그래서 몇 개월을 이렇게 전수를 해주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ASML의 직원이 떠나도 이렇게 완전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삼성은 그렇지가 않대요. ASML에서 와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뭐 그렇게 하고 떠나면은 또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A D램 구조에 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냥 HBM3E로 이제 이어졌던 거죠. 결국 재설계.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양산 중인 D램을 재설계한 것은 상당히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현재 콜 통과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 이런 소식은 안 들려오는 겁니다. 자, 여기도 표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향후 전망을 한번 볼까요? 삼성은 26년에 HBM4, 뭐 신문에 보면 올해 하반기에 HBM4를 생산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떠돌고 다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퀄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4를 하려면 원C D램이 수율이 잘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규모로 했을 때는 70%인데 HBM4로 적용하면 50%라니까요. 제가 들은 것이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수율이 조금 뭐 개선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1D D램을 합니다. 여기에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발열 개선을 시도 중이라 이렇게 이제 분석이 대부분인데 삼성이 1D D램을 평택 캠퍼스 P2에다가 파이럿 라인 조그만한 시험 라인을 갖추고 있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이 전반적인 D램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어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기술력, 구조 이런 뭐 설계들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HBM3 물량을 실제 납품하지 못하면 시장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그 임원분을 제가 만났더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이 HBM3를 엔비디아에 콜 통과를 했어요. 납품을 한다 그럴지라도 결국은 만일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엔비디아로부터 HBM3 12단의 물량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개, 500만 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10월 말부터 이제 라인에다가 이제 그 생산을 돌리겠죠. 돌려서 그것이 다 해 나오는데 내년 4월이나 5월이란 얘기죠. 결국 점유율은 5% 밖에는 가져갈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느리지만 EUV를 느리게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완성도 높은 설계를 했어요. 이런 전략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고객 확보, 고객 신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한 줄 결론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을 잘 만들고 있는가? 기술은 앞서지만 완성도는 뒤처져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저한테 뭐 그냥 욕을 해도 좋습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는 신뢰, D램 시장은 더 이상 양산 시점이 아니라 발열, 수율, 안정성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D램이 그냥 IT 기기, 뭐 HBM도 들어가지만 LPDDR, GDDR 이런 데까지 들어가면서 IT 기기의 발열이라는 거, 전력 소모하고 직결이 되는 여기에서 높은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D램을 잘 만들고 있는가? 이걸 한번 하고 싶었어요.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작정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은 앞서지만 완성도에는 뒤처져 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